도서관 사서로 일하던 극진 좌파 단체 운동가가 보수 성향 작가의 책을 불태운 혐의로 해고됐습니다. 테네시주 지역 언론은 지난 10일 블랙 라이브스 매터 활동가 겸 래퍼 캐머런 윌리엄스가 이날 채터누가 공립도서관에서 해고됐다고 보도했습니다. 도서관 측은 2달간 조사 끝에 윌리엄스에 대한 해고를 통보했습니다. 조사 기간 윌리엄스는 유급 행정휴가를 받고 대기했습니다. 윌리엄스는 작년 12월 초 인스타그램에 2종류의 책을 여러 권 불태우는 영상을 올렸습니다. 그가 불태운 책은 진보파에게 어떻게 말할까와 불구가 된 미국이었습니다. 전자는 미국의 대표적 보수 농객인 콜트의 편론 모음집이고 후자는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의 책이었습니다. 이 영상에는 반 트럼프 래퍼로 알려진 YG와 닙시 허슬의 FDT가 배경음악으로 깔렸습니다. 시당국 조사 결과 불태워진 여러 권의 책은 채터누가 공립도서관 장소로 확인됐고 도서관 측은 윌리엄스에 대해 해고 조치를 했습니다. 그는 이 도서관에서 2년간 시간제 사서 겸 교사로 근무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도서관 관련 성명에서 윌리엄스는 도서관 소유의 도서를 부적절하게 폐기했다며 공공의 이익을 보호하기 위한 시정책에 따른 조치라고 설명했습니다. 윌리엄스는 해고 조치에 대해 정치적 탄압이라고 주장했습니다. 그는 시 당국과 도서관의 결정에 대해 백인 우월주의를 고착하기 위한 것이라고 비난했습니다. 그러나 책을 빼돌렸는지 아닌지에 대해서는 직접 언급하지 않았습니다. 이어 내가 흑인을 위해 목소리를 내지 않았다면 신고하지도 문제로 삼지도 않았을 것이라며 반발했습니다. 도서관 소유의 서적을 불태웠다는 엄연한 사실은 외면한 채 흑인 평등을 주장했기에 처벌받았다는 상식 이하의 주장이었습니다. 윌리엄스는 폭동 선동 혐의로도 기소된 적이 있습니다. 그는 작년 7월 BLM 운동이 한창이던 당시 폭동 장소로 향하던 비상차량, 구급차나 소방차 등을 가로막는 등 폭동 선동 혐의로 기소됐었습니다. 또한 한 음식점 주인이 경찰 지지단체에 음식을 기부했다는 언론 보도가 나오자 해당 음식점을 폐업시키려 불매운동을 벌였으나 이는 기부가 아니라 돈을 받고 주문받은 음식을 제공했다는 사실이 뒤늦게 밝혀지면서 무분별한 처사로 지탄을 받았습니다. 음식점 측은 경찰 지지단체에 기부했다는 오보 후 온라인에서 음식점에 대한 부정적인 리뷰가 쏟아지고 음식물 건물을 불태우겠다는 협박 전화 등 각종 괴롭힘에 시달렸으며 음식 주문 취소가 이어졌다고 하소연했습니다. 이상이 에포크 타임스 한글판 기사 내용이었습니다. 여기서 오늘 우리가 주목해야 할 것은 책, 인터넷 등에 산적해 있는 정보 매체들의 통제에 대한 전략을 일루미나티는 이미 50여 년 전부터 구상하고 저들의 어젠더로 구체적으로 책정해 놓았다는 사실입니다. 일루미나티의 대중의문화 정책은 각 분야에서 다양한 형태로 전개되고 있음을 직시해야만 합니다. 그리고 늘 일루미나티의 어젠더를 머리에 각인해 두시고 제반 뉴스와 각종 보도 내용들을 살펴보아야만 합니다. 그럴 때야라만 저들의 뉴스와 팩트를 진실에 가깝게 구별해낼 수 있습니다. 1969년 한 강연에서 소개된 일루미나티 뉴 월드 오더 수립 전략에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일루미나티들은
정보에 접근하려는 이들을 통제할 것이다. 어떤 책들은 사라지거나 내용이 수정될 것이다. 그들은 도서관에서 특정한 책을 훔치는 도둑들까지 고용할 것이다. 이렇게 밝히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아니 드빈센트 헤이즈 박사의 일루미나티 40가지 기법 중에는 부패 정부 부분이 있습니다. 여기에서 CIA 마약과 무기 밀매, 정치인들의 매수, 밀거래와 오정보, 거짓 정보, 사실 왜곡, 공갈 협박, 계속적인 사기 등은 모두 세계 단일 정부 원 월드 가버먼트를 위한 그들의 노력입니다. 오정보는 우리를 혼란시키기 위한 주요 수단으로 미디어 보고서, 연쇄편지 및 인터넷에 올리는 기사들, 그들이 퍼뜨리는 루머 등을 통해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이 강연에서 소개된 일루미나티 뉴월드 오더 수립 전략이 담겨있는 내용처럼 일루미나티는 팩트와 진실 정보에 접근하려는 이들의 접근을 차단하고 통제하고 있습니다. 그중 어떤 책들, 곧 일루미나티를 비롯한 딥스테이트들의 참 정보를 담은 책들은 온오프라인 서점에서 사라지고 있고 사라질 것이며 혹 출간된다 할지라도 그 내용은 오정보, 거짓 정보, 사실 왜곡, 계속적인 사기 등으로 수정될 것입니다. 이에 더해 일루미나티는 캐머런 윌리엄스처럼 도서관에서 특정한 책들을 태우거나 그것을 훔치는 도둑들까지 고용할 것입니다. 오정보, 거짓 정보, 사실 왜곡 등의 한 가지 예로 캠트레일에 대해 위키백과는 다음과 같이 기술하고 있습니다. 전문가들은 캠트레일을 유사과학 또는 피해망상이 지나지 않는다는 입장을 취하고 있다. 러시아 정부와 미국 정부는 기상제어를 목적으로 화학물질을 공중 살포하는 것은 공표하고 있지만 유해성에 대해서는 논할 수도 없을 정도로 적은 양에 불과하다고 주장하고 있다. 2006년 미국 방송국 MBC가 전국으로 방송한 뉴스 프로그램에서 캠트레일에 대한 특집을 편성하여 캠트레일 피해를 호소하는 주민과 그에 대한 여러 전문가의 부정적인 시각을 보도했다. 또한 미 공군은 캠트레일에 대한 주장이 위험비어라고 밝히고 있다. 하지만 이 캠트레일은 전 FBI 국장이 증언한 것처럼 UN 주도하에 세계적으로 살포되고 있는 실제적으로 지금 이 순간에도 우리 상공에서 매일 벌어지고 있는 사실임이 여러 자료들을 통해 증언되었고 밝혀지고 있습니다. 이 방송이 끝나고 나면 전 FBI 국장의 죽기 전 고발 영상들을 반드시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유튜브 전 FBI 국장 테드 건더슨 캠트레일 폭로 이렇게 치시면 유튜브를 보실 수 있습니다. 일루미나티 40가지 기법 중 부패 정보와 관련하여 좀 더 구체적으로 살펴보겠습니다. 일루미나티들은 부패한 정부를 만들고 부패한 정치인들인 고위들의 허점과 약점을 이용해 저들의 어젠다를 실천해 나가고 있습니다. CIA의 마약과 무기밀매, 정치인들의 매수, 밀거래와 오정보, 거짓 정보, 사실 왜곡, 공갈 협박, 계속적인 사기 등은 모두 세계 단일 정부를 위한 저들의 지칠 줄 모르는 노력입니다. 일루미나티들의 목표는 확정되어 있습니다. 바로 뉴월드 오더 신세계 질서의 비스트 적그리스도 정부입니다. 이것이 성경의 예언과 맞닿아 있는 것입니다. 저들의 오정부는
우리 대중들을 혼란시키기 위한 주요 수단입니다. 이는 미디어 보고서, 연쇄 편지 및 인터넷에 올리는 기사들, 그들이 퍼뜨리는 루머 등을 통해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이처럼 물에 탄 약간의 독이 사람을 죽게 만들듯 정보도 마찬가지입니다. 거짓 정보, 오정보, 사실 왜곡 정보가 사람을 죽음에 이르게 할 수도 있습니다. 일루미나티들은 대중이 듣고 보아야만 할 정보를 듣고 보길 원하고 보여주고 듣도록 하고 있습니다. 한 예로 쿠데타 세력들이 정권을 장악하기 위해 제일 먼저 공을 들이는 일이 바로 언론 매체를 장악하는 것입니다. 대중들에게 쿠데타의 정당성을 홍보하고 이에 반대하는 사람들의 입을 막기 위해선 언론을 장악하고 통제하는 것이 필수적이기 때문입니다. 현재 우리는 경제 논리를 앞세워 미디어 전 분야를 통폐합한 일루미나티 기업들이 이 언론 매체들을 동원하여 저들의 어젠다를 대대적으로 홍보하는 시대를 살고 있습니다. 영화, 음악, 게임, 소설 등 각 분야에서 일루미나티의 상징과 어젠다를 그 소재로 삼지 않은 것들을 찾아보기 힘들게 되었고 이미 저들의 하수인이 된 언론 매체들은 임박한 세계 경제의 붕괴와 그 이후 펼쳐질 전 세계적인 통제사회의 도래를 애써 외면하고 있습니다. 일루미나티에 의해 장악된 미디어를 비판 없이 신봉하고 있다면 저들이 만들어 놓은 매트릭스 밖의 세계를 볼 수 없게 될 것입니다. 보이고 들리며 읽는 모든 것들을 의심해 보지 않으면 진실을 절대 볼 수 없는 시대가 된 것입니다. 또 한 예로는 영국은 어린이 보호를 빌미로 2013년부터 인터넷 검열을 시작하였습니다. 영국의 총리 데이비드 캐머런은 어린아이들의 순수함을 보호하기 위해 성인 사이트가 자동적으로 차단될 것임을 발표하였습니다. 하지만 왕실 아기의 탄생 시점에 맞춰 전략적으로 발표한 이번 조치를 자세히 살피면 어린아이들을 보호한다는 본래의 취지와는 거리감이 있는 내용들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누구도 동조하지 않을 수 없는 슬로건 뒤에 추악한 진실은 영국 정부가 저들에게 불편하게 여겨지는 사이트들을 검열하고 필터링하고 제재를 가하려는 의도를 숨겨놓았음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영국 정부는 다음과 같은 내용이 인터넷에 게재될 경우 검열과 삭제가 이루어질 것임을 밝혔습니다. 폭력적인 내용, 극단주의자들과 테러범들과 연관된 컨텐츠, 식욕 부진과 섭식 장애에 관한 사이트들, 자살 관련 사이트들. 여기서 무엇보다 더 주목해야 할 것은 술과 담배에 관한 카페들과 비밀스러운 문제들을 다룬 사이트들에 대한 검열도 있을 것임을 밝히고 있다는 점입니다. 검열 대상의 마지막으로 소개된 비밀스러운 문제들을 다룬 사이트들이라는 규정은 의미 자체가 너무 모호해서 얼마든지 남용될 수 있는 여지가 있습니다. 인터넷을 통해 활동하고 있는 대한 언론들과 음모와 연관된 사이트들이 이 모호한 기준에 포함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오컬트 엘리트, 일루미나티에 대해 언급하는 것만으로도 비밀스러운 문제들로 분류되어 인터넷 검열의 대상이 될 수 있다는 뜻입니다. 일루미나티의 본체가 발각될 염려 때문인 것입니다. 지금 대한민국에서도 1인 유튜브를 통제하려는 제 시도들도 이들의 통제 어젠다의 일환임을 알 수 있습니다. 이뿐 아니라 다국적 기업들이 우리가 보고 듣는 대부분의 정보들을 통제하고 있습니다. 30년 전만 해도 전 세계는 다양한 뉴스 미디어들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1983년 미국과
전 세계에서 약 50개의 기업들이 미디어를 소유하고 있었습니다. 당시에는 여러 기업들이 시청자와 광고주들을 사로잡기 위해 치열한 경쟁을 했었습니다. 하지만 2014년 현재 이 미디어 기업들은 6개의 기업들로 통폐합되었습니다. The Time Warner, 디즈니, 머덕스 뉴스 코퍼레이션, 독일의 버텔만, 비아캄, 그리고 GE가 소유한 MBC가 그것들입니다. 이 거대한 기업들이 매일같이 우리가 보고 듣고 읽는 대부분의 것들을 통제하고 있습니다. 일루미나티 40가지 기법 중 언론사 통합 부분에서 일루미나티는 주요 출판사, 방송국, 라디오, 음악, 극장을 모두 소유하고 있습니다. 이로써 언론 재벌과 독점을 만들어내어 우리가 보고 듣고 읽는 모든 것에 대해 통제권을 행사하고 있습니다. 이 기업들은 TV 네트워크와 케이블 채널들과 영화 스튜디오, 신문, 잡지, 출판사, 음반회사, 그리고 심지어 우리가 즐겨 찾는 웹사이트들까지 소유하고 있습니다. 슬프지만 대부분의 미국인들은 그들이 끊임없이 소비하는 뉴스와 연예 프로그램들이 누구에 의해서 만들어지고 있는지 생각조차 하지 않고 있습니다. 미국인들의 한 달 평균 TV 시청 시간은 153시간입니다. 이 뉴스들을 통해 접하는 정보들에 세뇌당하는 것은 불을 보듯 뻔한 일입니다. 이번 미국 선거에서 보았듯이 트럼프 대통령을 쫓아낸 미 빅테크 기업들의 새로운 디지털 독재 시대가 된 것입니다. 구글, 애플, 아마존, 트위터 등 이른바 미국이 내로라 하는 미 좌파 빅테크 기업들은 법 위에 존재하는 무소불위 존재처럼 보입니다. 트위터는 지난 8일 8,900만 명의 팔로워를 갖고 있는 도널드 트럼프 당시 미국 대통령의 소셜미디어의 계정을 영구 정지시켰습니다. 언론 검열에 앞장선 빅테크, 구글, CNN, ABC, CBS 등 주류 언론사들, 특히 좌파 방송 중 가장 악명 높은 CNN, 최근 좌편향으로 기우는 폭스뉴스 등이 일루미나티 어젠다를 충실히 수행하고 있는 중입니다. 진실과 세계 지배 세력들에 관련한 책과 정보는 모두 폐기 처분하여 저들의 정크 정보만 남겨놓겠다는 전략입니다. 저들이 주는 정보는 솜사탕과 다름 아닌 것임을 명심하십시오. 세계 지배 세력들의 지배 도구인 빅테크 정보만 듣고 보고 쓰고 할 때 세계민들의 우민화는 점점 더 심화되어 갈 것입니다. 우리는 지금 정크 정보의 홍수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언더그라운드 미디어는 공중파, 일부 케이블을 제외한 주류 언론이 아닌 전자신문, 유튜브, 소셜 네트워크 등과 같은 넷 기반의 비주류 언론으로서 주류 언론에서 금기시되거나 터부시되는 주제인 음모론, 가십 스캔들, 외계인, 루머 등의 소재를 자유롭게 다루는 미디어를 말합니다. 인터넷이 대중화되면서 일반인들이 얻을 수 있는 정보의 양은 엄청나게 늘어났습니다. 정보통신업계에서는 인터넷에서 실시간으로 생산되고 있는 양의 데이터는 100일마다 2배로 증가하고 있다고 추산하고 있습니다. 더 많은 정보의 유통은 더 많은 평등과 자유를 위한 토대입니다. 그러나 인터넷의 정보가 늘어나는 것이 그만큼의 축복을 의미하는 것만은 아닙니다. 불필요한 정보로 인해 정작 쓸만한 정보를 찾기 어려운 쓰레기 정보의 홍수라는 반작용도 심각해지는 것입니다. 오정보, 거짓정보, 사실 왜곡, 공갈 협박, 계속적인 사기 등을 통한 세계 단일 정보를 위한 거짓말쟁이 아비와 그 자식들인 일루미나티들의 노력이 점점 더 심화되고 있기 때문입니다. 홍수 속에서 옥석을 구분할 수 있는 정직한 전문가들의 적극적인 활동이 절실히 필요합니다. 정보 쓰레기는
우리의 시간과 에너지를 원합니다. 우리는 유한한 삶을 살아가고 있기에 시간이야말로 가장 소중한 자산입니다. 내 월급이면 이 정도의 물건을 살 수 있잖아 하는 생각에 소비한 물건들의 총합이 우리의 월급을 강탈하듯이 이 정도의 시간은 써도 괜찮겠지라는 생각에 소비한 시간들의 총합이 우리 인생을 갉아먹습니다. 더불어 에너지까지 소진하게 만들어 보다 가치 있는 일에 헌신하지 못하도록 합니다. 무료라고 생각하지만 무료가 아니며 내가 선택하는 것이라고 생각하지만 실제로는 우리가 선택하는 것이 아닐 수 있습니다. PC, 스마트폰, 태블릿 등의 기기를 사용해 인터넷에 접속할 때는 항상 정신을 바짝 차리고 자신이 왜 인터넷에 접속하는지를 분명히 할 필요가 있습니다. 도움이 된다면 마트에서 장을 볼 때처럼 필요한 정보를 메모해 놓고 접속하는 것도 하나의 방법입니다. 원하는 것을 얻으면 지체 없이 전원 또는 화면을 끄십시오. 적게 접속할수록 삶의 시간이 연장되는 놀라운 마법을 경험할 수 있을 것입니다. 여기서 잠깐 정보 수용 시 가져야 할 태도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호세아 4장 14절에 있는 말씀처럼 그러므로 깨닫지 못하는 백성은 넘어지리라는 말씀처럼 우리 주적인 세계 지배 세력들의 어젠다를 명확히 이해해야만 합니다. 깨닫지 못하는 백성은 넘어지게 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신문, 라디오 방송이 정보 생산을 지배했던 시대를 뛰어넘어 인터넷과 대중매체의 결합이 보편화되고 있는 지금 우리는 누구나 정보를 생산할 수 있는 소셜미디어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블로그나 카페, 트위터, 페이스북을 비롯한 SNS의 출현으로 기존 언론이 담당하고 있던 독점적 역할들이 차츰 붕괴되고 있는 것입니다. 붕괴된 틈을 비집고 정보를 전달, 전파시키는 매체들의 수는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 매체 역할을 누구나 마음만 먹으면 할 수 있는 세상이 도래했기 때문에 정보의 생산력 또한 비례해서 늘어나고 있는 상황입니다. 수많은 매체가 생산해내고 있는 정보에 파묻혀 살고 있는 우리는 과연 날마다 접하는 정보들이 과연 타당한 것이냐는 질문에 자유로울 수가 없습니다. 때론 그 정보가 검증이 안 된 허위일 수도 있고 객관적 사실을 왜곡시켜 놓은 것일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혹은 정파적 입자와 이익에 따라 정보가 변형된 채로 제공될 수도 있습니다. 더구나 정보의 검증 역할에 대한 책무가 없는 누구나 매체 역할을 할 수 있는 세상에서는 더더욱 그렇습니다. 이제 수용자의 입장에서는 고민을 시작해야 합니다. 과연 우리가 수용하고 있는 정보들이 신뢰할 만한가에 대한 해답을 섣불리 내릴 수 없기 때문입니다. 고민으로 점쳐진 그 해답을 이끌어내기 위해 우리는 정보를 생산해내는 매체들을 분석해야만 합니다. 그것이 우리가 정보 생산자의 의도에 휘둘리지 않는 방법 중 하나이기 때문입니다. 먼저 우리는 매체의 의도를 파악해야 합니다. 의도를 파악하면 그 매체에서 생산된 정보가 어떤 입장을 가지고 생산되었는지 명확해지기 때문입니다. 다만 의도 파악에 얽매여서 그 정보가 유익한 것임에도 놓치는 우를 범해서는 안 됩니다. 우리는 너무나도 정보를 섣불리 받아들이고 판단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왜곡된 정보에 여론이 휘둘린 경우도 적지 않습니다. 그런 악의적 정보를 회피하기 위해선 매체에서 생산된 정보를 수용하기에 앞서 그 정보에 대한 상반된 주장은 없는지 살펴봐야 합니다. 수용자는 기존 정보와 그 정보의 상반된 입장을 절충시켜 판단에 나설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정보의 수용 이후에도 시간을 두면서 그 정보에 대한 판단을 지속해야 합니다. 수용만 했다고 해서 그 정보가 참으로 둔갑되는 것은 아니기 때문입니다. 수용하고자 하는 정보를 반박하는
일련의 정보들을 접한 후 제 판단을 내려도 늦지 않습니다. 끝으로 오정보, 거짓정보, 사실 왜곡, 공갈 협박, 계속적인 사기 등을 통한 세계 단일 정부를 위한 거짓말쟁이 아비와 그 자식들인 일루미나티들의 노력이 점점 더 심화되고 있기 때문에 바른 지식 찾기에 더욱 집중해야만 합니다. 헤이스 박사의 일루미나티 40가지 기법 중 33번째 기법은 언론사의 통합입니다. 일루미나티는 주요 출판사, 방송국, 라디오, 음악, 극장을 모두 소유하고 있습니다. 이로써 언론 재벌과 독점을 만들어내어 우리가 보고 듣고 읽는 모든 것에 대해 통제권을 행사함을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책은 불태워지고 정보는 수정되는 것에 가속이 붙을 것입니다. 이 사실을 아시고 우리가 지금 접하는 모든 매체에 대해서 그 속에 오정보, 거짓정보, 사실 왜곡 이러한 내용들이 담겨 있지 않는지 정보에 대한 필터링을 더욱더 세밀히 해야 될 시대인 것임을 아시고 바른 정보들이 일루미나티 세력에 의해서 태워지고 또 사라지는 일을 우리가 깨어서 막아내야만 하겠습니다. 오늘도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평안하십시오.